공공연하게 튀르키예의 다음 목표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러시아 정부와 새로운 시리아 정부와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튀르키예의 야망을 막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튀르키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튀르키예가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을 학살로 규정을 했어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놀라운 일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가장 사이가 나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놓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반응을 해왔고요. 뭐 이번만 아니라 학살이라는 얘기는 가자 시작할 때부터 한 얘기라서 네. 뭐 새롭게 뭐 외교적 파장을 불러오거나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불러올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 이제 기분 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 튀르키예 이런 발언들이 딱히 뭐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던가 국제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계속 이스라엘을 비난해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았던 나라가 비난을 하면은 이거 뭐가 있다고 하지만 항상 비난해왔던 나라니까 비난을 하는데 뭐 이게 새롭게 달라진 건 없고요. 네. 이스라엘도 여전히 그 말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겠지만 뭐 쟤들은 항상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튀르키예 사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진짜 튀르키예가 그 하마스한테는 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념적으로 갔거든요.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무슬림 형제단이고 그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집으로 시작한 게 하마스예요. 같은 초록이 동색이거든요. 네.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저렇게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만약에 튀르키예가 하마스 니네들 좀 이제 그만하고 니네 좀 잠시 나가 있어라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지만 뭐 이스라엘의 학살이다 그런 거는 뭐 늘 튀르키예가 해왔던 얘기. 그럼 그런 발언이나 이런 좀 위치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이 딱히 뭐 대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튀르키예를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을 하나요? 네, 왜냐하면 그 시리아가 튀르키예가 후원하는 하이아트, 그러니까 이제 하이아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하이아트가 아니고 이제 발음이 하이아트 하면은 이제 삶이 되고 하이아트 하면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 HTS에서 H가 조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해방 조직이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뒤에 튀르키예가 있어요. 튀르키예가 후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HTS는 극단주의자들이에요. 네. 극단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튀르키예가 강력하게 후원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아하고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도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 에르도안 정부 사람들 그리고 에르도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공연하게 튀르키예의 다음 목표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성원에서 예배를 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나요? 왜 그 아들이 얘기를 했고요. 올해 1월 1일에 빌랄 에르도안 얘기했고 네. 에르도안도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해요. 네, 강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현실적인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에르도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야 과거에 우리 그 선조인 오스만 투르크가 중동을 다 지배를 했고 네. 예루살렘도 오스만 투르크의 땅이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하고 튀르키예가 원래 2022년도에는 외교 관계를 정상화를 시켰었잖아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이런 적대 관계로 돌아선 이유가 뭐예요?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가자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네. 2022년에 정상화 되기 전에 왜 문제가 된 줄 아세요? 왜요? 가자 때문에요. 어... 가자를 이스라엘이 네. 봉쇄를 하니까 거기에 구호물품을 보낸다고 선단을 보냈는데 그 선단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그럼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양쪽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가
그 어려운 시절에서 다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가자 공격을 하니까 다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그러면은 관계가 다시 정상화가 되려면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해결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네. 암담하네요. 예,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지금 아주 힘이 얻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네. 시리아를 자기네들이 후원하고 있는 거고 그냥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협상을 잘했었으면 그 전에 시리아의 상당히 위쪽은 다 우리 땅이었을 텐데라는 얘기를 또 해요,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뭐 그냥 보통 학자들이 네. 학교에서 우리 먹물 같은 선생들이 얘기하면은 그냥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거는 야 쟤네들은 생각이 완전히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뭔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현재로서는 것들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말이 시된다고. 네. 예, 지금 시리아 쪽으로 다 바짝 붙어왔잖아요. 네. 시리아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걱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스라엘이 그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가 무너지면서 러시아도 같이 나갔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가 그 전에 1970년대부터 뭘 쓰고 있었냐면 지중해 연안 쪽에 따르투스 항구와 그리고 흐메이민 공군 기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러시아 정부와 새로운 시리아 정부와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국에 뭘 요청했냐면 러시아가 그거 좀 쓰게 해달라. 대비를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튀르키예의 야망을 막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은 사이가 나쁘진 않거든요. 네. 좋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재를 해서 좀 튀르키예의 야욕을 막는 걸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튀르키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점점 좀 뭔가 우방국들까지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갈등이 이렇게 고조된다라고 하면은 나토 쪽에서 좀 개입할 가능성은 있나요? 개입하기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라고 예측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의 바람과는 달리 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시리아로 다시 들어오는 거는 나는 반대세예요. 러시아 세력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가장 큰 희망은 유럽과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시리아에 좀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근데 유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 제재 풀려면 러시아가 니네 나라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리아라는 두고 여러 나라가 자기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머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럽은 그렇고 미국의 그러니까 개입은요? 미국도 좀 당황스럽죠. 미국에서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전쟁이나 이쪽은 우리 미국과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러시아가 쓰던 해군 공군기지를 우리 미국에 써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쓰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미국에 계속 요청을 했을 때 미국도 난감했던 게, 그래도 터키는 나토국인데. 그리고 터키하고도 또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가. 너무 동네가 네, 복잡해요. 거기다가 이란도 네.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튀르키예는 시리아에 이렇게 공을 들이냐면, 네. 그 무엇보다도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 튀르키예하고 맞은 지역이 그 지역이 쿠르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 쿠르드가 거기에 일종의 거의 뭐 자치적인 힘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리아 정부군이 튀르키예 지원을 받으면서도 걔네들하고 손을 잡아서 그냥 그건 오케이 니네들이 그러면 하던 대로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놓고 있으니까 네. 튀르키예가 지금 뿔이 났죠. 야 니들이 정권을 어떻게 잡았는데 니들 걔네들하고 손을 잡아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준비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아차 싶어서 미국은 걔네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지금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를 두고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도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이란과도 사이가 안 좋고 쿠르드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왜냐면 이란은 거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지원하려면 시리아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나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쿠르드 지역밖에 그러네요.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쿠르드를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만약에 나한테 나쁜 짓 하는 저 쿠르드 애들 편을 들어? 그러면 알았어. 나도 너하고 똑같이 해줄게. 너 니네 나라에서 너 골치 아픈 애들 있지? 내가 우리가 지원할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금 군사적인 이런 위치를 생각을 했을 때 튀르키예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튀르키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안 되고요. 이스라엘 공군력이나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다른 아랍 국가들보다는 훨씬 걱정스러운 나라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 이게 참 어려워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근데 네. 또 튀르키예는 또 이스라엘과 사이는 또 안 좋고. 안 좋고. 네. 참 어떻게 모두 까기 인형처럼. 네, 되고 중동이 각국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확실하게 뭐 자유주의 세계 질서라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중동은 그게 거의 다 무너졌죠. 그럼 미국이 지금 뭐 중재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미국이 지금 시리아에서는 쿠르드군 쪽에서 들어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시리아 정부군이라는 게 지금 현재 네. 극단주의자잖아요. 사실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 딜레마가 그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니고 다른 애한테 가는 혼란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정을 찾는 게 좋겠다 하고 그러면서 쿠르드 반군과 이 임시정부 애들과의 그 손잡은 거를 뒤에서 네. 누가 추인했냐면 미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추인을 했어요. 중재자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중재가 그래도 좀 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대 반이스라엘 연대 약간 이렇게 좀 근데 구성이 반이스라엘 연대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반군들 어떤 반군이요? 그 하마스를 지금 뭐 무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지금 그 그림보다는 이란의 세력을 막으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반이스라엘의 공통 전선은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인 네, 상황이라고 튀르키예가 지금 그 말펀치는 많이 올리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튀르키예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미리 포석을 두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좀 뭔가 튀르키예가 이제 약간 좀 선두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력을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무슬림 세계에서 야 내가 이 정도는 되거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뭔가 하시네요.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튀르키예가 뭐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뭐 무기를 준다든가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나 그건 지금 현재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펀치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갈등에서 뭐 시리아라던가 뭐 카타르라던가 이란 이런 국가들이 좀 개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서요? 네. 개입할 가능성 없습니다. 시리아의 안정을 위해서 다 움직이긴 하는데 어차피 지금 시리아가 온전하게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리아 국경을 만드는 그러한 나라로 존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갈래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도 먼저 아사드 정권이 나가서 행복하긴 한데 네. 지금 들어와서 정권 잡고 있는 얘네들 자신이 없거든요. 네.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시리아 쪽으로 더 진주를 했어요. 군대를. 시리아 땅을 더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이스라엘이 장악한 곳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리아를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간신히 자기네 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튀르키예 있죠. 북서쪽 튀르키예 있죠. 북동쪽에는 쿠르드군이 있죠. 그리고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이라크 넘어간 쪽에는 미군이 아직 2,000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리아는 내전은 일단은 뭐 잠시 봉합을 했지만 네. 강력한 정권이라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한참 걸려요. 뭐 이런 반군들이 얘기하듯이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5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가도 5년인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럼 주변국들에서의 반응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은 다들 시리아라는 지역이 우리로 치면은 대전과 같은 곳이라서 모든 거를 통해서 중동에서 유럽으로 갈 때 통로거든요. 네.
요충지기 때문에 다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어떻게든지 시리아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공통분모는 안 나와요. 공통분모는 없습니다. 예. 어렵군요. 네. 그러면은 이란이 이런 좀 갈등을 통해서 좀 영향력을 더 확장시킬 가능성 이란 현재 능력 없어요. 능력은 왜냐면 시리아에 지금 레버리지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쿠르드군에게 이란제 드론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자살행위인 게 네. 이란에도 쿠르드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란에도 쿠르드가 살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니 시리아 쿠르드 도우면 뭐 이란 쿠르드는 괜찮나? 이란 쿠르드 독립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자살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 근데 그러면서도 이란이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 뭐냐면 네. 그쪽 아니면 레바논 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레바논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현재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레바논 왜 들어가겠어요? 헤즈볼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헤즈볼라를 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결국엔 지금 보면은 좀 뚜렷하지 않은 이렇게 답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시리아가 좀 상당히 많이 굉장히 들어요. 시리아는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또 어떻게 개선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네. 답이 없는 국가들도 좀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신 박현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